안녕하세요, 연애도감입니다.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100명 넘었을 때 라이브를 할 수 있는데 스트리밍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공지를 하고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저를 뉴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은 했지만 26, 7살 때부터 연애 코치로 일을 시작해가지고 12년차가 됐어요. 구체적인 걸 좋아하고 연애 상담을 하거나 연애 전략을 도와줄 때 포괄적인 걸 혐오하는 편이에요.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고 업무를 하는데 도감 피라미드라고 만든 자료가 있는데 이별하는 이유를 분석해가지고 3층 구조고 비교적 해결이 쉬운 기본 갈등의 예시들이 있고 성향 갈등,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지는 거, 가장 어려운 초자아적 갈등까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초적 갈등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별 이유고 환경적인 부분도 영향을 끼치죠. 첫 번째는 바람 피는 경우, 가장 흔한 거고 드라마,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볼 때 많이 나오는 편이죠. 바람을 폈을 때 상대방이 복합적으로 감정도 싣고 실증도 나고 그런 상황이라면 어렵겠지만 바람만 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상대방의 용서를 구할 때는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행동할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라서 쉬운 부분이고, 두 번째 실증이 난 경우, 세 번째는 감정이 식은 거고 두 번째는 실증이 나는 경우인데 좀 달라요. 실증이 난다라는 걸 점점 그 상대방을 회피하게 되는 거고, 감정이 식는다는 건 내 마음은 아직까지 진지한 편인데 예전 같지가 않아지지. 두 가지 다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연애 초기에 생성되는 도파민부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발생을 낮추고 처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점점 적어지는 부분, 정확하게 판단만 하면 해결이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네 번째는 멀리 떨어지는 거. 지방에서 연애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서울로 발령이 난다거나, 대학생이었는데 졸업을 하고 떨어진다거나, 해외로 유학을 간다던가, 여기까지도 비교적 쉬운 해결에 놓여 있어요. 중급으로 들어가 보면 다섯 번째는 외부 자극이라고 해서 집돌이와 집순이 문제인데, 외부 자극이 되게 민감하거나 외부 자극으로 에너지를 받는 유형, 극단적으로 성향이 몰려 있을 때는 한쪽의 형태를 보통 사람보다 많이 취하게 되는데 연애에 있어서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해결하는 게 쉽진 않아요.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인이 집에만 머무른다고 생각해봐요. 당연히 만나게 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고, 반대로 전화를 할 때마다 친구 혹은 지인들과 똑같아 있어요. 술을 안 먹더라도 친구들과 항상 시간 약속이 늘 잡혀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외부 활동을 하면서 활력을 얻고 삶의 의미를 가져오는 사람들이라서 해결하는 게 까다로운 편이죠. 여섯 번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전염자라고 표기를 해놨고, 감정을 전염한다는 뜻은 A라는 사람이 감정이 생겨요.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분노, 초조함 이런 것들인데, 보통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와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거나 스스로 삭히는데, 전염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대방까지 전염을 꼭 시켜요. 연인은 서로 감정을 공유하는 게 사랑의 한 형태의 교집합이기도 한데 원하지 않는데 감정을 요구하고 감정을 보상받아야 되고 내 감정이 공유되어야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이별한 경우 솔루션은 반드시 이 성향을 고쳐내야 돼요. 상대방과 재회가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고치고 만나야 되는데 무조건 헤어지는 그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일곱 번째는 가치관의 차이. 정말 해결하기 어렵고 꺼려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가정적과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명성, 가치관이 갈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남자든 여자든 사회적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개인적인 유대감이라던가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포인트를 짚어나가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피가 말리게 되는 거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의 이별이고, 여덟 번째는 약속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판단형과 인식형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판단형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짜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나가는 스타일이고, 인식형은 방학숙제 끝까지 놀다가 마지막 벼락치기 하는 성향인데, 약속 시간을 판단형은 꼬박꼬박 지키는데 인식형 같은 경우는 거의 못 지켜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겠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딪히게 되는 건데, 정확하게 솔루션만 짚으면 해결이 되게 쉬워요. 여기까지가 중급의 갈등으로 헤어지는 이별의 상황이고, 초자아적 갈등, 정신적인 문제, 피라미드의 맨 윗부분에 있죠. 아홉 번째, 트라우마. 우리도 모르게 정신을 환경에 지배당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해가지고 공황이 온 적이 있었는데 번화가를 나가지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원인을 알게 되면 상담 심리를 받거나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원인을 모르는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너무 힘들거든요. 폭력, 학대부터 시작해서 잘 안 겪을 만한 일을 겪고 나서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결합돼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많은 것을 하지 말고 옆에서 지켜봐주면서 도움을 주는 게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면 해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열 번째, 사회 부적응이에요.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연애를 할 때는 기존의 연애와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감정의 증폭, 데이트를 하는 동안 내가 생각 못할 정도의 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데미지도 커요. 사회 부적응자와 연애를 해서 헤어지는 경우는 멘붕에 빠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웬만하면 재회를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하는 사례이기도 하고 11번째 무의식의 회피형. 어떤 현상을 겪고 있는데 나도 이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감정과 행동, 생각들이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언어라는 개념으로 변화를 시켜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할까? 불가능하니까 대부분 포기를 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채로 헤어지게 되는 거죠. 11가지 구조의 핵심은 개인적인 갈등, 성향 차이, 초자아적 갈등 3가지 분류로 나눴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떤 부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아끼고 아끼는 자료 중에 하나를 오픈을 했는데 재밌었는지 궁금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00명 정말 감사합니다.